계산이 막 4분의 막 16분의 막 이렇게 나와서 분수 적분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x 4제곱을 적분해도 4분의 x 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x 세제곱 적분하면 3분의 x 막 이렇게 나오잖아. 계산이 짜여서 그렇지 쉬운 거는 적분이 더 쉬워요. 일단 저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진도가 끝나면 복습하자. 시험 대비 전에 다 끝날까? 진짜 제발. 근데 한 번은 다 돌아 나오는 게 좋아. 나중에 공부하려면. 자, 29페이지 봅시다. 자, 29페이지 보면 자, 속도와 가속도. 자, 우리가 위치가 있고요. 위치. 그 다음에 위치.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위치가 있고요. 자,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위치를 우리가 보통 x라고 쓰거든. x 어디에 있다? 자,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미분을 뭐라 그랬어?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맞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얼마만큼 변하냐?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미분을 2번 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미분한 거를 또 미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말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지면 그러면 위치가 0. 이래요? 네. 멈췄다 그러면 속도가 0.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부호가 바뀌는 것도 맞아. 근데 일단 뭐가 되고? 자, 나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한 방향으로 갈 거야. 내가 방향을 바꾸려면 멈췄다가 돌아서 다시 뒤로 가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멈춘다가 먼저야. 오케이? 그러니까 V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거야. 이해했어? 지금 여기가 잘 돼야 적분에서도 똑같이 속도가 나와. 왜? 봐? 얘 미분했으니까 얘 나오고 얘 미분했으니까 얘가 될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얘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놔야 나중에 적분해서 속도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최고 높이 도달했다. 속도가요. 내가 공을 던졌어. 얘가 이렇게 공이 올라갈 거잖아.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멈췄다가 다시 또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얘도 뭐가 된다? V가 0이다. 이런 말뜻을 잘 기억해 줘야 합니다. 물리 같아요. 어? 아니야. 절대 물리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넓이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얘네들도 변화하는 거잖아. 그때 순간의 속도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거는 속도구나라고 생각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자,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자, x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래. 자, p가 6일 때 p의 가속도가 6일 때 위치. 자, 가속도가 6일 때 그러니까 v는 그럼 뭐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그럼 가속도 A는 뭐가 돼? 6t 마이너스 18.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가속도가 6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순간 t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난 이때 뭘 구하고 싶어?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오케이? 네. 그러면 위치 x는 뭐가 된다?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9 플러스 18 곱하기 4. 얘가 16 곱하기 4가 안 되는구나. 64가 16 곱하기 4니까 3 빼고 얘가 4 곱하기 아니 8 곱하기 9. 아, 뭐 얼마야? 마이너스 8. 자, 여기서 나와 있어. 자, 보자. 정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원점을 지난데 그럼 뭐가 돼? 위치가 뭐가 된다? 0.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x를 인수분해해주면 t에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이 될 거니까 t에 t 마이너스 2에 아니지 9t 6, 3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6이 될 거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당연히 원점에서 출발을 하지. 근데 얘가 갔다가 3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지나갔다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6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t가 뭐일 때야? 3일 때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두 번째로 원점에 도착했다 그러면 t가 뭐일 때야? 6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특히 자, t는 뭐야? 시각이야. 너네 과거로 갈 수 있어? 음수. t가 음수 나오면 안 돼. 네. 여기서 t가 양수 음수 나오면 무조건 양수일 때야. 음수는 지워요. 음수는 지워. 너는 뭐 닥터 스트레이지처럼 뒤로 갈 거 아니잖아. 그렇지? 무조건 t는 양수야. 근데 음수 대입한 애들이 있어. 안 돼. t는 무조건 양수야. 네. 자, 그러니까 t가 3일 때 그럼 뭐 한다? 순간의 속도. 그러니까 얘 어디다 대입해주면 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v는 뭐가 된다? 속도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18.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9가 나온. 제 속도는 마이너스 9다. 돼요. T로.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안 나오는 게 뭐야? 시간. 아니, 그거 말고. 속력. 속력은 힘의 크기야. 이래도 진짜 과학 시간 같잖아. 속력은 힘의 크기야.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가속도는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가속도도 음수 나올 수 있어. 네. 가속도의 크기라 그러면 안 오겠지만 가속도도 문제에 진짜 그런 게 있어. 속력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속도의 절대값 씌워야 돼.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야. 크기. 크기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 가속도에다 절대값 씌우면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우는 크기. 그러니까 얘가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절대값 씌워야 돼. 그냥 속도 구하면 안 돼.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30과 15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속력의 제일 최대값은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5살 전에 분리해서 본것 같은데. 그래서 속력은 절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진짜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 속력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속도 구해가지고 최대 15 이렇게 나온 거야.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30부터 15까지가 나왔단 말이야, 속도가. 그럼 속력의 최대는 30이 돼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그 속도인지 속력인지 잘 구분해야 돼. 여기서요. 속력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속도는 가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 필수 예제 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의 위치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일 때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여라. 자, 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V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V 구해주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가속도 A는 뭐가 된다? 6t 마이너스 6이 된다.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가? 그러면 얘를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는 거잖아. t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t가 뭐일 때?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거야. 이해했어? 봐, 내가 만약에 v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야. 그럼 얘 운동 방향 언제 바꿔? 얘는 운동 방향을 안 바꿔. 운동 방향을 안 바꿔. 완전 제곱이라. 완전 제곱식의 형태잖아.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야. 이해돼?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얘는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얘는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운동 범위가 부등호가 바뀌어야 내가 돌아서 가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얘는 그냥 잠깐 멈춘 거야. 속도가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멈췄다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몇이다? t가 몇일 때? 3일 때. 그때 뭘 구하라 그런다? 가속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가속도니까 여기에다 뭘 대입해줘? 3을 대입해줘. 그러니까 얼마?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자, 2번 FT가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 GT의 위치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을 구하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자, 원래 V가 양수면 뭐라고?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V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얘네가 반대 방향이 되려면 하나는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해주면 F'T 얘에 대한 속력은 2t-2가 되고 G'T는 4t 제곱 아니지 4t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속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니까 2t-2에 4t-12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얘 부등식 풀어주면 되죠. t-1에 t-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 4일까? 그러니까 t가 1과 3 사이. 그러니까 몇 초? 2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3번. 자, 지면에서 40m/s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자,
쭉 개발하면 앞에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x가 뭐야? 높이야. 높이도 뭐야? 위치야. 얘가 뭐가 된다? 5t의 제곱이 된다. 자, 2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미분의 속도 v는 뭐가 된다? 40 마이너스 10t. 가속도 a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가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무조건 마이너스 10이야. 그런데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여기다 2 대입해 주니까 속도는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가속도는 그대로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물체의 최고 높이를 구하고 싶대. 최고 높이. 어떻게 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V가 또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던진 후에 4초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4초 대입해주면 160에다가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뭐가 된다? 80m가 된다. 이해했어요? 그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3번. 지면에 떨어지는 속도. 지면 뭐야? 위치가 0.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가?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야? 8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t가 8일 때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그러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40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말해야 돼. 자, 그래프의 해석. 자, 그래프를 봐주면 자, 4번 보자. 너희가 그래프를 볼 때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되냐면 자, 여기가 xt야. x는 뭐라고? 위치. 그러면 속도는 뭐가 돼? 아니, 이 그래프에서 속도는 뭐가 돼? 우리 위치 미분은 뭐라고? 속도. 속도는 우리 미분은 뭐야? 순간 변화율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에 대한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0부터 a까지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고, b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속도가 양수. 이해돼? 그 다음에 b일 때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b일 때 운동방향 바꿔 안 바꿔? b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일 때 운동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밑에 문제 보면 밑에는 vt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 xt인지 위치인지 속도인지 잘 봐줘야 된다 이거야. 가속도까지는 안 나와. 근데 vt의 가속도는 나오지. vt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거니까 가속도가 될 거니까. 이해돼요? 네. 자, 기억 보자. 기억.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t가 운동 방향의 속도는 뭐가 돼? t가 a일 때의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근데 t가 c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v가 뭐야? 양수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기억은 맞게 되는 거야. 반대니까. 자, 니은 t가 b에서 p의 속도는 0이다.
B일 때 속도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 0 맞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야. 딕은 T가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D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잖아. 0이면서.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 거 맞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자, 리을 보자. 리을은 T가 0에서 F까지 원점을 한 번 지난다. 이 원점 몇 번 지나? 원점 뭐야? 위치가 0. 일단 두 번. 위치가 0인 거 몇 번? 2번. 그러니까 2번 지나야 되는 건데 얘 한 번 지난대.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4-1번도 보자. 4-1번.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얘가 VT야. VT. 이렇게 돼 있고 얘가 2고 여기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 여기가 5 여기가 6이야. 자, VT를 잘 봐. 기억. T가 0과 2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0과 2 사이에서 속도 계속 올라가잖아. 얘 속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속도야. 커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맞는 거지. 속도 증가하지. 자, 니은 T가 2일 때와 T가 5일 때의 운동 방향은 다르다. T가 2일 때는 양수잖아. T가 5일 때는 음수잖아. 그럼 V가 양수고 음수네? 그러니까 운동 방향 다른 거 맞는 거지. 이해돼요? 자, 딕은 T가 모일 때 4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일 때는 언제야? 2와 5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리는 거지. 자, 리을 T가 뭐에서 T가 0과 6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왜 한 번이야? 6을 0부터 6까지. 아, 그치. 한 번 바꾸는 거지. 네. 6에서는 포함이 안 되니까 얘가 6이 는이 없으니까 6에서도 바꾸긴 하는데 0과 6 사이가 되면 T가 뭐일 때? T가 4일 때 한 번 바꾸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위치랑 V랑 나오면 그림을 잘 봐야 합니다. 이해했나요? 네. 말뜻만 잘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필수의 제 5번. 필수의 제 5번. 자, 5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빛을 쏘는데, 얘가 4.8m고, 얘가 1.6m야. 자, 이 학생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럼 얘잖아. 얘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니까.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얘를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x라고 둬야 되는 거야. 얘를 x. 그림자 끝의 길이니까. 그런데 얘가 몇 초 0.8m의 일정한 속력으로 일직선을 걷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0.8t가 되는 거야. 0.8t.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0.8t. 그럼 비례식.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0.8t 대 x는 1.6 대 1.6 대 4.8은 몇 대면 1대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항에 곱해주고 외항에 곱해주면 3x 마이너스 2.4t가 뭐가 된다? x. 그러면 x는 뭐가 된다? 1.2t. 그래서 나는 그때 뭘 구하고 싶어? 속도.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미분해 주는 거야.
위치를. 그럼 dt분의 dx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국어 시간이 아닌데 국어 시간이 아닌데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똑같이 나와. 이 애랑 똑같이 나올 건데. 자, 똑같이 나올 건데 이번에는 얘도 마찬가지 1.6이고 여기가 4.8이야. 그 다음에 얘는 0.8t가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림자 길이니까 뭐가 돼? 얘가 그림자 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를 x라고 둬야 되는 거야. 얘는 그림자 끝의 길이니까 여기 전체를 x로 놔야 되고 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 거니까 얘를 x라고 둬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x고 얘가 0.8t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0.8t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비례식. 그러면 비례식 똑같이 해주면 x 대 x 플러스 0.8t는 1대 3은 똑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또 해주면 3x가 x 플러스 0.8t가 돼서 x는 0.4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때 뭘 구하고 싶다?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0.4가 된다 이거야. 이해했어? 달라? 완전 다른 거야. 그림자의 끝의 길이와 그림자의 길이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잘 구분해 줘야 합니다. 얘는 거의 교과서에 100% 있어. 어느 교과서든. 그러니까 잘 봐줘야 합니다. 자, 36페이지 마지막. 자, 이번에는 부피의 비야. 부피의 비. 여기에 물이 차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반지름이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30이 된다. 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 높이가 30인 원뿔 모양의 빈 용기에 매초 1의 속력으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한대. 매초 1씩 상승한대. 뭐가? 수면이. 그러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매초 1씩 상승한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뭐라고도 t라고 하는 거야. 얘가 매초 2씩 상승한다 그러면 2t. 3씩 상승한다 그러면 3t 이렇게만 두면 돼요. 봐? 내가 여기 반지름을 몰라. 난 여기에 부피를 구하고 싶을 거잖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부피를 구하려면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h 해줘야 3분의 1. 그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네. 3대 1. 그럼 얘도 3대 1. 그럼 여기 뭐가 돼? 3분의 1t. 그러면 부피 V는 VT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9분의 1 t 제곱 곱하기 높이 t. 그러니까 뭐가 된다? 27분의 1 파이 t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파이. 어떤 거? 파이. 파이. 마이크 같아. 파이. 자, 그럴 때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순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미분해주지. v 프라임 t가 뭐가 된다? 9분의 1 파이 t의 제곱. 그런데 높이가 얼마일 때? 6일 때. 높이가 뭐였어? t.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때? 6이 될 때. 그러니까 얘를 6을 대입해 주니까 뭐가 된다? 4파이가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6-1번 하나 보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기둥이 있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시간 1씩 늘어난다고 한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된대? 12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래. 자, 밑면의 자, 원기둥이야 이번에는. 자, 이렇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된대? 여기에 높이가 20이래. 자, 반지름의 길이가 매 시각 1씩 늘어난대.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에 밑면의 반지름이 뭐가 된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반지름이 뭐가 된다? 10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자, 높이는 변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높이는 변한다는 말이 없어. 기둥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에 대한 건널비는 뭐가 돼? 얘 전개도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10 플러스 t의 제곱이 몇 개? 2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둘레가 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20 플러스 2t 파이 2파이 r.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대로 20. 그러니까 플러스 해주면 뭐가 돼? 400 플러스 40t 파이. 그러면 얘에 대한 건널비의 ST는 뭐가 된다? ST는 2t 제곱 파이에 플러스 얘 계산해주면 20t 40t 플러스 80t 파이에 100 200 플러스 600 파이. 난 이때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12가 되었대. 그러니까 t가 얼마야? 2일 때 10 플러스 t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t가 2일 때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s 프라임 t 파이는 그냥 앞으로 빼자. 그러면 4t 플러스 80이 되는 거지. 여기에다 2 대입하는 거니까 88파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건널비도 건널비 구해준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그때 뭐만 대입해주면 된다? t만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나요? 네. 미분에서 제일 쉬운 파트가 속도가 속도야. 그렇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 그럼 얘에 대한 부피는 뭐가 돼? 부피 VT는 반지름이 얘가 10 플러스 t가 될 거니까 파이에 10 플러스 t의 제곱에 높이 뭐 20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한 다음에 그럼 또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린 어디까지? 136페이지까지. 오늘 몇 분이네요? 쌤 다행히 다음 시간에 틀리기 왜? 목요일 빠질걸요? 목요일 없어? 생기부로 빠질걸요? 1시간인데 어차피 시간 안 남아서 못 토요일이 수업이 없어. 거의 토요일에 끝인데 그 이번 주 끝이네? 오. 그러네. 토요일날 광복절이야. 다음 주에 토요일에 수업이 없어. 그럼 다음 주야. 거의 생각 못해. 보면